이제 다선포 여기에 지금 대표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멘의 운영위원으로 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지역 포럼인데요, 이름은. 근데 목회자들을 위한 포럼은 다선포라고 해서 다민족 선교 포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민족 선교 포럼의 그 실제 목적은 큰 그림은 미주 안에 있는, 아니면 이민교회들이 그 현지에서 그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그 고취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그 목회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대개 보면 큰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많이 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큰 교회 한 교회보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 그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저는 작게, 모든 교회가 뭐 몇만 명짜리 교회가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작은 교회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고, 그 작은 교회들이 충분히 그 역량을 감당하면서 그 입장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 안에 다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대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큰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작은 교회들을 움직이고, 이제 30년 동안 Y 미션에서 하우 미션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우리가 재정이 약하고 인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배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벗어나서 작아도 할 수 있고, 이 물맷돌 하나가,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칼과 창보다 훨씬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에 대한 잘못된 그 견해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심어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좀 제대로 보고, 우리 이웃의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 거기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보화들, 그 다윗과 같은 소위 소년이라고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인재들, 인물들이 다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이제 깃발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미주 전 지역과 50개 주와 그 다음에 이민사회 750만 나가 있는 이민사회의 그 지역교회들이 거기서 선교교회로 변환되는데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교적 그 도전이 되고 변환이 되면 틀림없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셔널 철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우리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새 하는 것마다 모든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중에 보십시오.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 앞으로 50년, 70년, 100년 후에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모임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윌리엄 캐리가 나갔고 허드슨 테일러가 나갔고 뭐 맥가브란이 나갔고 이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교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수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기에 보내주셨고 이제 동역자가 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은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이제 알고 지내는데요. 저희들이 만나면 늘 선교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꿈을 꿨습니다. 둘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꿈은 다 꿔봤어요. 어떨 때는 집에서 같이 자면서도 꿈을 꾸고 새벽 2시, 3시까지 꿈을 꾸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다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대화를 나눴던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비전을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초청한 것은 우리가 같이 꿈을 꾸자 그 말이에요.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비전을 쉐어하고 또 이루어가고 하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G맨이 뭔가, 젠틀맨은 알겠는데 이게 G맨이 뭔가, 또 여자분들은 왜 우먼이 아니고 맨인가, 아마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 G맨은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G맨은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우리 방 교수님에게 다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맨 운동은 첫째는 선교의 원형을 찾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3파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땅끝 선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고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고 돈만 보내는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았고, 모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빌립 같은 사람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제가 1달 반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사마리아를 가려면 긴장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날짜를 변경을 했어요. 왜? 오늘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어젯밤에 총기 사건이 있었다, 이런 뉴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갈 때는 지금도 긴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 위험한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온 사도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우리 방 교수님의 제가 가르침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30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 운동은 모든 개교회에 있는 전문인들을 전부 발굴해서 선교 자원화하고 동원하고 선교지에 연결하고 선교지에 보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사님이나 제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선교의 오리지널 모델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런 운동이 이제 우리 지멘의 첫 번 운동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잘못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선교사를 발굴하고 보내고 교회는 그저 기도하고 돈만 보냈어요.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슬렘에게도 뒤졌죠. 지금 한국이 세계의 선교사 파송 그 숫자에서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이 몇입니까? 예? 착각하지 마세요. 2위 옛날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 뒤로 밀렸어요. 한국이. 1위가 지금 부동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타락했니 뭐니 그래도 아직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선교사 숫자 2위로 올라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지금 선교사를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지금 앞질렀습니다. 숫자에 있어서. 4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한국 저 뒤로 밀렸다니까요. 4위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리고 5위가 이탈리아고 지금 한국이 6위로 밀렸습니다. 선교사 파송 순위에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2위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미국도 앞지르고 금메달이 될 수 있다, 1위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안일하게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막 교계가 막 혼란해지고 이러면서 지금 6위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아마 우리를 앞설 것입니다. 아마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 1000만 그랬는데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 운동은 다가오는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할 그런 재정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교세가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따가 김 장로님 설명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교회의 그 선교비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재정적으로 자립 선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지멘 운동입니다. 지금 많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게 될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발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브로셔에 보면 교회 개척 전문인, 또 교육 선교 전문인, 의료 선교 전문인, 성경 번역 전문인, 장애 선교 전문인, 가정 선교 전문인, 농업 선교, 어업 선교, 항공 선교, 단기 선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그리고 스포츠 선교, 그 다음에 안경 선교, 또 미전도 종족 선교,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선교, 그 다음에 음악 선교, 그 다음에 지금 한류 대단하죠. 한류를 어떻게 선교에 접목할 건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월십 댄스, 그 다음에 기술 및 이 테크닉
테크니션들, 전문인 선교, 그다음에 언론인 미디어 선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송국을 주셨죠. 그다음에 중보기도 선교, 여성 사역 선교.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나눠봤더니 한 160가지가 돼요. 전문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런 전문인들을 발굴해서 직접 선교지와 연결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선교가 우리 한국이 이 사명을 감당한 지 30년이 됐는데,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이제 왜는 알겠는데 어떻게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그래서 우리 방 교수님 중심으로 선교학자들 또 선교사님들 전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좋은 교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교재 타이틀은 번뜩 성령님께서 제 머리에 타이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선교 폭발. 선교 폭발. 전도 폭발이 아니고 선교 폭발.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폭발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재가 나올 것입니다. 약 5개월 내지 6개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나오면 지역사회 목회자들, 평신도들 이 선교 폭발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미주 내에 있는 또 혹은 타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인텐시브 코스로 3박 4일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이 선교를 교육하고, 그리고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직접 날아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 폭발 교육을 교재를 가지고 가서 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수님 잠 못 주무시고 아마 교재를 개발하고 계실 텐데, 금년 중반기 정도가 되면 이 교재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 강사가 되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날아가셔서 이 선교 폭발 교육 강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선교 포럼을 하고, 지금 포럼을 4번 했어요. LA에서 할 때 65명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셨고, 태국 치앙마이에서 할 때 한 50분 정도 들어오셨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70명 오셨나요? 한 70명 정도 오셨고, 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한 70명. 거긴 여기서는 아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포럼을 했고요. LA에서 65명 왔을 때. 태국에서는 에이즈를 어떻게 퇴치할 건가, 그 이슈를 가지고, 그 동남아가 에이즈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럼이었고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또 케냐가 에이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케냐에 또 에이즈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교육 선교를.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주제가 제일 맞는 그런 주제인가, 그걸 택해가 전문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면 농업,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뭐 음악이면 음악,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미 방송국도 주셨고요. 또 앞으로 한 세계 20여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터넷 지국을, 방송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하여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또 우리 방 교수님, 우리 모두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은영 목사님은 사실은 미주 한인 목회의 증인이세요. 한 30년 이상 여기서 이제 한 세대를 목회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지역 이 포럼을 통해서 세계를 나가는 그런 우리 이민교회가 되도록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은 첫 모임이고, 이제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월 그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넷째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 포럼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첫 포럼의 강사님으로
우리 지맨의